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서 복용하는 알약의 개수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약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교수 최수연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고혈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혈압 측정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배기고혈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병원에 와서 의사와 간호사의 흰 가운을 보면 혈압이 오르는 이런 경우인데 고혈압 환자의 약 한 15에서 20% 정도가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을 먹고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아서 이게 조절되지 않는 것인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기고혈압 환자들이 흔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차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혈압, 즉 가정에서 자가혈압을 측정해 본다든지 24시간 혈압 검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혈압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자가혈압이나 낮 동안의 활동 혈압은 잘 조절이 되는데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다, 이런 분들은 배기고혈압으로 생각을 하고 일상 가정생활의 혈압에 맞추어서 혈압약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압을 측정하는 그 커프의 크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혈압을 측정할 때 이 위팔에 커프라는 공기주머니를 감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팔이 이제 두꺼우신 분이나 이제 비만 또는 근육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이 공기주머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 혈관이 충분히 압박되지 않아서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팔이 좀 굵으신 분들은 그 팔의 둘레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셔서 혈압을 재야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나치게 작은 커프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부 노년층에서는 혈관이 석회화 때문에 딱딱해져서 이 혈압을 측정하는 공기 주머니가 혈관을 압박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손상이 뚜렷하지 않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저희 의사들이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의 하나가 약을 잘 드시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방을 하게 되면 이 처방한 대로 빠뜨리지 않고 100% 약을 다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 수능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처방 받은 대로 완벽하게 다 먹는 경우는 수능도 100%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개는 그 처방약의 80% 이상의 수능도를 보여야 그 약의 효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고혈압 치료 환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약 60%에서 혈압약 자체만으로도 여러 개의 혈압약을 먹고 있고요. 또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고혈압 말고 다른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서 복용하는 알약의 개수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약을 불충분하게 복용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보통 다음번 외래 오실 때 집에 가서 남은 약이 몇 알인지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0% 미만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그 약을 충분히 잘 복용한 후에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능도가 낮은 분들은 우리가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환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혈압을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 약을 잘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혈압약을 충분히 잘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용량으로 충분히 투약하고 잘 먹어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혈압 조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근본적인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혈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의 전체 혈액량 그리고 혈관의 저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혈압은 곧 우리 몸의 혈액량과 혈관 저항을 곱한 값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혈액량이 과도하게 늘거나 우리 몸의 혈관의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다른 약들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약제는 혈압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그런 약제를 새로 사용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약제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흔히 알고 있는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입니다. 이 소염 진통제를 잠깐 복용하는 것은 되게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또는 고령에 또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소염 진통제로 인한 염분의 축적, 물의 배출 장애가 체액량 증가로 이루어져서 혈압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약 중에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가 있는데요. 이 약도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 또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면역성 질환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약입니다. 이 약도 마찬가지로 염분과 체액의 축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는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구 피임약은 이제 약간의 혈압을 상승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구 피임약의 복용 기간이 길수록 그 호르몬의 세기가 셀수록 이 혈압 올리는 위험은 더 세서 간혹 이 경구 피임약 복용만으로도 혈압이 오르는 여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한약 중에 일부 성분 중에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랐다 할 경우에는 내가 먹고 있는 약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우리가 자는 그런 취침의 상황은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제 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안정된 시기인데 이런 수면 무호흡이 취침 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고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낮에도 졸리고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코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수면 무호흡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다가 수면이 끊어지는 그런 수면 무호흡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에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심장병을 보는 의사들에게도 이 수면 무호흡은 매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24시간 혈압 검사라고 해서 하루 동안의 혈압을 쭉 평가를 해보는 검사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는 동안은 낮 동안보다 약 10 내지 20% 정도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디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취침 중에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밤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아침까지 그 혈압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 중에 양압치료라고 해서 이 수면 시에 막힌 기도를 압력을 가해서 열어주는 기구를 끼고 주무시게 돼서 수면 무호흡을 호전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일단 혈압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가정 혈압을 잘 다시 한번 측정해 보는 것이 좋겠고 내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 아침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충분히 자도 낮에 너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코골이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숨이 점점 찬다든지 소변 보는데 문제가 생겼다든지 좀 심한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이상이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겠습니다.